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부산 김해 경전철의 사업 재구조화로 3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악취 주범으로 꼽혔던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법정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뒤 강력한 감시 활동 끝에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AI 위기 속에서도 창녕 따오기는 올해 100마리 이상 늘 것으로 기대돼 자연 방사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조성된 공유지 도로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부실 민자 사업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부산 김해 경전철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소 수입 보장을 폐지하고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약 3천억 원 줄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렀던 부산 김해 경전철. 최소 수입 보장 MRG 계약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지난 5년 동안 시행사에 지급한 돈은 2,124억 원입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국토부와 두 지자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사와 재구조화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변경된 협약은 적자 보전 방식을 기존 최소 수입 보장에서 비용 보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소 수입 보장이 보장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차액을 보전하는 데 반해 비용 보전 방식은 표준 운영비에서 실제 수입을 뺀 차액을 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시행자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비를 1,500억 줄였습니다. 또 적용금리를 기존 14.6%에서 3.34%로 낮췄습니다. 이 같은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1년까지 재정 부담이 약 3천억 원, 연간 120억 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역시 적자 보전 기간이 2031년에서 2041년까지 10년 더 늘어 사업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간을 늘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그랬던 비용을 최종까지 이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을 3천억 이상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전철 재구조화 변경 협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주거단지가 많아서 창원 시민들은 고질적인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법정 악취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기업마다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한 끝에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와 바로 붙어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메스꺼운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담배를 비우기로 하면 바로 폈을 때 나는 그 냄새 말고요. 한 방에 잠깐 걸러지는 냄새.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악취 배출 기업체는 280여 곳.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2013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27곳에 감시 장치가 설치돼 악취가 발생할 경우 창원시 상황실로 통보되고 사업장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농도 이하인 이 정도만 뜨더라도 그 회사 해당 기업체 그 반경 1km 이내 전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체 점검을 한번 하라고. 기업체에는 악취 저감 공사비의 50%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소각 업체는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신식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하면서 악취 배출 농도를 85% 줄였습니다. 악취 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설비 개선화 사업하기 이후부터는 뭐 악취 민원 같은 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 4년째. 한때 연간 110건이던 악취 민원은 지난해 41건까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국이 큰 혼란을 겪는 속에서도 경남 창녕 따오기들이 올해 첫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따오기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10년을 기다렸던 자연 방사도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하얀 빛깔의 붉은 얼굴, 까맣고 긴 부리가 특징인 따오기 포롱입니다. 둥지에 한동안 자리 잡고 몇 차례 얕게 몸을 떨더니 일어난 자리에는 작고 귀여운 알이 남았습니다. 올해 첫 산란입니다.
AI 사태로 방역에 온 힘을 쏟았던 따오기 보건센터 직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날입니다. 올해 AI가 좀 유난히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따오기를 위해서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첫 산란을 시작으로 보건센터 내 따오기 37쌍이 올해 낳은 알은 100여 개. 이 알들은 28일 동안 부화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45일 동안 이유식을 먹여 건강한 개체로 키웁니다. 따오기 보건센터는 올해 안에 따오기 개체 수를 300마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야생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오기 먹이라든지 그리고 부가적인 어떤 이제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따오기 보건 사업. 개체수 확보에 탄력이 붙으면서 내년에는 자연 방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건센터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주민들이 돈을 모아 사들여 새마을의 이름을 얻은 공유지가 농촌마을 곳곳에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 이 공유지가 마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끊겼습니다. 끊어진 도로는 흙과 돌, 나뭇가지로 엉망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동네 안쪽을 이어지는 콘크리트 도로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모두 파헤쳐져 이렇게 돌덩이만 뒹굴고 있습니다. 도로 소유자는 마을 새마을회. 하지만 도로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자 땅을 뒤엎은 겁니다. 이제 그러고도 마을 땅 가지고 마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으면 이 팔아버리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새마을회 소유 땅을 도로로 쓰던 마을 안쪽 사람들이 곤란해졌습니다. 긴급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특히 집에 화재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새마을회는 마을 안쪽 주민들에게 도로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적으로 뭐 매입을 다 하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공유지로 쓰이다 새마을회가 권리를 내세우면서 불거진 갈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갈등이 잇따르자 국회에선 자치단체 예산으로 새마을회 땅을 매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함양 상림숲이 뿌리 썩은 병에 감염돼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도를 낮추고 토양의 질을 좋게 만드는 등 숲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개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령 400년이 넘는 참나무가 텅 빈 밑동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 곳곳에는 하얀 진액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상림숲 전체의 10%에 이릅니다. 환경도 예전보다 많이 좀 습해지기도 했고요. 나무도 많이 커가지고 그 나무 간의 경쟁도 좀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함양군은 지속 가능한 숲 보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상림 11만 7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물기를 머금고 수북이 쌓인 낙엽 제거가 급선무. 제거한 낙엽은 2, 3년 보관해 병원성균의 성장과 억제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고사목 64그루의 밑동을 자르고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전체의 통풍 기능을 막는 것으로 지목된 이 화살나무 160여 그루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숲 전체의 통풍 기능을 높일 예정입니다. 생명토와 생석회를 사용해 보다 건강한 토양 환경도 만들 계획입니다. 숲을 연장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업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상림이 숲이 다시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백성들의 풍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천연숲. 위기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숲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얼음을 깨며 운항하는 쇠빙 LNG선을 건조해 인도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일반 LNG 운반선보다 1.6배 비싼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북극해에서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선주 측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쇠빙 LNG선 15척을 우리 돈 약 5조 원에 수주해 오는 2020년까지 14척을 더 건조합니다.
창원시 구산면 옛 저도 연륙교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오늘 개장했습니다. 창원시는 옛 저도 연륙교에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0m 다리 구간에 투명한 강화 유리를 깔았습니다. 창원시는 저도 연륙교에 스카이워크가 설치되면서 저도 해안을 따라 개설된 6.6km의 비치로드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에 올해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10만 명 가까이 신청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약 10만 명이 신청해 사업을 시작한 2015년도보다 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서민 자녀에게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3살 이상 인구 중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경남에서는 55%로 나타났습니다. 대상별로 보면 남편은 부인에게 68.2%가 만족하는 것에 비해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 54.6% 만족했습니다. 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가 55.5% 만족했고 여자는 42.6%에 그쳤습니다. 김해 신공항 조성을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음 달 초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